가봅시다. 셋,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화성시민신문 특설 스튜디오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마도 전국에서도 거의 드문 경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최초인데 저희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지자체에서 진보 3정당이 단일 후보 비례 후보를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시고 오늘 왜 선거에 나오게 되셨는지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좀 듣고자 오늘 한미경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네, 제가 인사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 여성의 대표 한미경이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진보 정당들의 단일 후보로 진보당 비례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3정당이 진보당, 그 다음 녹색당, 네,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네. 비례 후보를 단일화를 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거 저번에 기자회견도 화성시의회 앞에서 하셨었죠. 네. 그러면 그때 출마 선언문으로 이제 거대 양당을 탈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우선 본인 소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여성 운동을 주로 하고 있는 시민활동가고요. 아마 제가 여성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5년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 낳고 사실은 여성 운동보다는 환경 운동 쪽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이제 당시에 화두가 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환경호르몬 학교 그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의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전국 강의를 좀 다녔었고 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주로 만났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면서 좀 든 생각이 여성들이 바뀌어야 뭔가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다 2005년도에 근처에 있는 여성단체를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에서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수원에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우리 지역의 여성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 여성회를 2007년도에 만들었어요. 네,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나 이런 운동, 교육운동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이 현실화되잖아요. 이런 힘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여성들이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여성들, 지역의 요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여성들의 활동들을 저는 좀 더 지역 안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지금은 화성 여성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출마를 했다가 경기도에서 사무처장도 하고 지금은 화성 여성의 대표와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화성 여성회에서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화성 지역에서 되게 이런 분이 계셔서 좀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보당으로 이제 나오시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셨는지. 왜 그 많은 당 중에 왜 진보당이었을까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정당 가입 굉장히 오래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환경운동하면서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많이 불러주신 곳이 또 진보운동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당원으로서의 권리 정도를 의무와 권리를 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게 진보정당에 가입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결국 정치인이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이해 요구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 나가거나 이런 부담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질문을 뭐 이렇게 한다고 먼저 미리 사전 질문지를 보냈는데 다른 질문 계속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 원래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네. 아까 이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럼 여성 운동가인가? 정치가인가?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저는 정치인이 돼도 활동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답변이 될까요? 네네, 네. 기본 답변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선거에 나가는 이유. 네. 사실은 네네 2018년도에 그 지방선거에 한 번 나오셨고 네. 지역구 선거로 나가셨고 이번에 이제 시 비례로 나오셨는데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쉬운 선택은 아니죠. 고민을 네. 엄청 많이 했을 거라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선거에 나가는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 대선 치르시면서 지금 현재 되게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그래서 중앙에서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어떤 활동들을 잘 해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후보 제안을 받았어요. 네네. 네. 근데 후보 제안을 받은 건 되게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 이때 이제 후보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을 받았고요. 4월 말이었네요. 4월 말에 그런 제안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 후보가 진보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연대하는 후보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비례 후보를 세 당이 연합해가지고 한 명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었기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늘 그런 고민하거든요.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정책적 요구나 그리고 뭐 투쟁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왔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택한 게 이번에는 출마하는 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거는 단순하게 뭐 제가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그 꿈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출마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나는 왜 진보당인가였는데 아까 그 왜 처음 이렇게 정당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네네. 질문으로 가름해도 될까요?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더 혹시 못하신 이야기가 당에 대해서 좀 홍보나 이런 얘기 하실 만한 게 있으면 더 해주셔도 되고요.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양할 텐데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보당은
그리고 이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단일화를 해주신 정의당, 녹색당, 그 진보 정당들은 사회 곳곳에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정당에 들어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보당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여성운동이나 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당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데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이 사실 소수자는 아니잖아요. 보기에 따라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여성도 어느 측면에서는 네. 소수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성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짤막하게 왜 여성 운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대통령 선거 시기에 3월 네. 8일 날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 폐지. 근데 이제 그 공약은 내용이 없었어요. 딱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였거든요. 그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하게 목소리들을 냈죠, 여성단체들이. 근데 당시에 돌아온 대답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한국 사회에? 네. 네. 네, 여성이 왜 소수자인가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구조적 성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차별 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화성 지역에서 이제 언론 운동을 하고 이런 언론 활동을 하는데, 화성 지역이 타 지역과 지형이나 이런 배경이 되게 독특해요. 좋게 많이 말하면 독특하죠? 독특하고, 네. 되게 처음에 화성에 이사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물음표가 엄청 많이 이렇게 뛰어다녔었거든요. 화성은 되게 특이하다. 근데 정치 지형도 사실은 이렇게 진보 3당이 비례 후보를 단일화를 낸다라는 게 화성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후보 단일화,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정말 특이한 사례죠. 저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같은 사례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진보 상당이 같이 단일화를 해서 비례 후보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 시민사회 한 분이 나는 화성시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화성시는 시민사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오산화성에서 분리돼서 온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 역사도 길지 않은데 시민사회 단합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당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당운동도 이 진보정당들이 역사는 길지 않지만 생성 시기부터 끊임없이 의제들을 가지고 만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이번 단일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지적질하고 뭐 싸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가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각 당에서 우리의 대표되는 후보를 내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러지 않은 화성의 정치는 무엇일까? 공동체성의 가만인가? 사람이 없는 건가? 우린 되게 온화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또 보기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뭉쳐서 뭔가 딱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뭉쳐서 움직이는 그런 저력이 화성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주 짧죠. 네, 굉장히 짧아요. 19일부터 31일까지. 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릴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거 운동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네, 비례 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많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현수막도 걸 수 없고요. 그리고 정당 이름으로도 현수막 걸 수 없어요. 네네. 이제 선거운동 본선거 기간에는 각 정당에서 내는 지역 후보의 공약 이걸 중심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차량도 비례 후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선거에서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러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략 하나는 네. 가족들이 아마 저희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곳곳에서 후보는 보지 못하더라도 저희 큰아이 그리고 저희 남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명함을 드리면 반갑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략 두 번째는 사실 저를 알게 모르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이분들이 아마 아름아름 입소문을 많이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 후보는 어떻게 보면 그 거대 정치, 거대 양당 정치에서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위치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든 그 당선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시민사회 우리 주변의 지지자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진보당에 대한 권유도 하시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마음을 좀 이렇게 다부지게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진보당에 표를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이번 6.1 지방선거 때 저희가 투표 용지를 8장을 받나요? 네, 8장 받게 돼요. 8장 중에 비례대표 용지가 딱 한 장이 있죠. 2장입니다. 2장. 경기도와 네. 이제 시가 있는데 이분은 화성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시 비례대표 용지에 당을 찍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네, 한미경이란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투표하실 때 투표소, 기표소에 이제 저희가 2번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기표소에 들어갈 때 3장의 표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 도지사, 네. 시장 선거 이렇게 받으시게 되고요. 두 번째 기표소에 들어갈 때 이제 의원들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도비례, 네. 시비례를 투표용지를 4장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투표용지가 시비례 투표용지입니다. 네, 거기에서 진보당을 찾아서 찍어주시면 제가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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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진보 3정당이 네. 그러면 나머지 후보를 내지 않은 두 정당의 이름은 거기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렇대요, 시민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후보를 내야지만 정당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단일화하면서 정의당도 녹색당도 후보를 내지 않고 네. 진보당에게 모아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1번이 더불어민주당, 2번이 국민의힘, 네. 그 다음에 4번이 진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러게요. 투표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회에 이제 비례대표로 네. 비례 후보로 비례대표로 이제 입성을 한다면 혹시 사실은 그 전부터 거버넌스 위원장도 한번 네네네. 하셨었고 의회의 어떤 의원들의 활동을 굉장히 집 근처에서 아주 가깝게 많이 이렇게 좀 봐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회기의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 의회에 들어간다면 뭐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계획이나?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 사회를 보시는 윤미 기자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말인 것 같고요. 사실 많이 알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들어가서 배워야 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제가 왜 이 선거에 출마했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저를 성장시켜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진보 3당이 어쨌든 뭐 지역사회 의제나 아니면 뭐 중앙정치 의제를 가지고 함께 모이고 이야기하고 이런 구조가 있긴 하지만 이걸 정례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의회에 대변하는 것, 이것 또한 이제 저의 역할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여성들이 좀 행복한 이런 화성시. 사실 제가 후보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시민사회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카톡방에 막 설문조사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예, 네. 전국에 있는 그 지방의회에 보낼 그 공약, 그러니까 정책 자료집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나. 아침 안 드셨나요? 아니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방의회에 보낼 정책 자료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전국 여성회에서요? 네네.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쭉 모아서 의회에 한 부씩 보내겠다.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저는 제가 당선이 되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때 준비할 때는 되게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뭐 투지를 좀 불태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포지션이 바뀐 거잖아요. 당선인이 되면 제가 준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약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후보가 가지고 들어가는 공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듣는 목소리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엄청 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화성 시민에게 어떤 당부의 한마디나 예,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여러분들 화성시 정치에 어떻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겠습니까? 저는 화성시 의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바뀌는 첫걸음이 기존의 양당 정치에서 탈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도 선거에서는 사실 제3당이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셨죠. 근데 이제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결국은 화성시는 다시 양당 체제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정말 소신 있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의원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분들의 선택이 의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뛰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성시 의회가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그리고 결심 굳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표 많이 하러 가세요.